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해양레저관광문화연구실에 근무하고 있는 최일선입니다. 자, 먼저 처음 해양관광 국내외 트렌드와 이슈입니다. 해양관광 산업은 좀 다수 국가에서 해양 경제의 중심에 있고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보시는 것처럼 GDP 비중이 측면에서도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굉장히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정책 지원으로도 많이 하고 있으면 해양관광의 이런 경제적 위상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 코로나 이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전 세계의 해양레저 관광 산업의 경제적 가치 비중이 한 42.9%에서 70%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이 해양 경제 중에서 해양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스페인은 굉장히 관광 산업이 국가의 전체 산업을 차지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데요. 여전히 1위를 차지하면서 38.1%가 해양 관광을 통해서 경제가 창출이 되고 있고요. 프랑스도 40%, 그리고 포르투갈도 여전히 50% 넘게가 해양관광을 통해서 해양관 경제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속해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같은 경우에는 MZ세대의 관광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2030년까지 가장 빠른 성장률인 연평균 6.8%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 아시아 태평양의 해양 관광 점유율은 좀 29.7%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약 30% 가까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해양 관광이 점유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전 세계 관광에서 해양 관광에서 가장 중점적인 관광 산업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크루즈 관광 산업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2023년을 기준으로는 크루즈 산업이 전체 1,686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을 했다고 하고요. 약 160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있고요. 먼저 글로벌 관광 트렌드, 전체적인 관광 트렌드를 봤을 때는 지금의 관광은 단순한 사진을 찍는다던가 랜드마크를 가서 그냥 경치를 구경을 한다던가 이런 관광 차원을 넘어서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가치관을 반영한 좀 총체적인 경험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미지의 모험 여행이라고 해서 좀 즉흥적인 여행의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공연 여행이라고 해서 이걸 긱트립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K-팝 투어, 동남아나 일본이나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공연 여행 많이 오시잖아요. 이런 것도 글로벌 관광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포츠 관광이라고 해서 세계적인 축구를 보러 간다거나 아니면 올림픽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관광의 형태도 글로벌적으로 관광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블레저라는 단어가 또 새롭게 등장을 하는데요. 블레저는 이제 비즈니스와 레저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를 가서 거기 안에서 레저 활동을 하고 관광 활동을 하는 게 이제 새롭게 등장한 합성어 단어로 이를 좀 세계적으로는 블레저라는 단어로 관광 트렌드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마지막으로는 미식 여행인데요. 이게 글로벌적으로 가스트로미, 그러니까 미식 여행, 음식 관광 이런 트렌드가 굉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양 관광은 아무래도 좀 외국이랑은 달라요. 유럽인들은 한 3분의 2가 해변 관광을 선호한다고 했잖아요. 그들의 관광 형태는 한 일주일, 2주일 크리스마스 할리데이 이럴 때, 이스터 할리데이 이럴 때 이렇게 해변 관광을 갑니다. 우리나라 해양 관광은 1박 2일 아니면 당일에 짧고 좀 집중된 경험에서 디지털과 안정성을 더한다는 트렌드가 나타납니다. 또한 지역의 특색과 로컬의 감성을 강조한 개인 맞춤형 관광으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좀 헤드라인을 뽑아봤는데요. 먼저 보시는 것처럼 관광 여행의 행태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좀 관광이 당일 여행을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형태에 있어서는 자연 풍경을 감상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고요. 비중에 있어서는 음식점을 활용하는 미식 관광의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2024년에 국내 관광 트렌드를 보면은 웰니스, 힐링 관광 이런 것들이 키워드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하나만 집중된 관광이라고 해서 원포인트 여행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숨겨진 명소를 방문한다거나 아니면 온라인을 활용한 관광, 그리고 모두에게 열린 관광 이런 트렌드들이 2024년에 나타났고요. 우리나라에도 휴가와 일과 놀이가 결합된 이런 형태의 해양 관광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빅데이터 기반의 방한 외국인 해양관광 수요 및 트렌드 분석인데요. 201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한 1,700만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2023년에는 코로나 이후 1,100만 명 수준으로 회복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시장 세분화나 방한 외국인의 해양관광 시장에 좀 인사이트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해당 연구를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단일의 카드사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 단일의 카드사를 활용한 이유에는 사실 모든 카드사가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하나카드 데이터건, 롯데카드 데이터건, 국민 신한카드 데이터건 모두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그 업종을 어떻게 세분화하고 우리 기준에 맞추는지는 그거는 조금 데이터가 다를 수 있어요. 관련 업종 매출액을 내국인의 업종과 같은 형태로 카테고리화하고 발라서 이거를 외국인 신용카드를 매출액을 뽑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박, 음식, 숙박의 여가, 오락, 소매, 유통 이렇게가 해양관광과 관련한 업종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에 방한 외국인의 전체 상권 규모, 그러니까 전체 해양관광을 포함한 전체 연안 지역의 상권 매출액은 한 8,709억 원 정도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내국인의 연안 지역 소비액이 한 65조 원 정도 됐잖아요. 이거에 비했을 때는 한 1.3%에 해당하는 굉장히 사실은 아직은 작은 숫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해양관광 관련 업종 매출액은 한 7,200억 원 정도 되고요. 이를 봤을 때는 한 82.8%, 굉장히 높죠. 연안 지역에 와서 외국인들이 쓰는 업종들은 해양관광과 관련한 업종 매출액이 한 83% 이상이 되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절별로 봤을 때는 가을, 여름, 그리고 봄, 겨울 순으로 대부분 비교적 이제 균형적으로 분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내 외국인 모두 좀 연중 해양관광을 선호하는, 그러니까 사계절로 가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관광객의 평균 결제 금액을 한번 보면은요, 외국인과 내국인의 1회 평균 결제 금액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1회 평균 결제 금액이 내국인보다 약 3.8배 정도 높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결제 금액은 한 88,000원 정도 되고요.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한 23,000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가 내국인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을 의미하고 있고, 이러한 데이터는 연안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과 중요성이 판단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관광객이 도대체 그럼 어디에 소비 패턴이 집중되어 있냐를 봤더니 우리나라 관광객이랑 달라요. 우리나라는 아까 음식 업종의 소비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이들 관광객들은 숙박 업종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체류형 관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향후에 좀 숙박 인프라 확충이나 품질 개선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한 쇼핑이나 이런 레저 시설의 좀 다양화와 좀 즐길 거리에 대한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좀 시사를 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별 소비 비중인데요. 이게 굉장히 좀 저희는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중에서는 싱가포르, 그리고 미국, 대만 관광객이 연안 지역을 굉장히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한국으로는 관광객은 어디가 가장 많이 오시죠? 어느 나라 관광객이 많이 올까요? 그쵸. 중국과 일본 관광객이 많은데 왜 연안 지역은 싱가포르, 미국, 대만일까를 저희가 연구진과 카드사와 이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빅데이터의 가장 큰 단점은 그거예요.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연구자의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이거는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인이 왜 많을지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다만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우리나라 관광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수도권 관광 중심이다.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 관광은 일본과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까지도 이 연안 지역을 방문을 크게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를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일본과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연안 지역의 유입 촉진을 위한 해양관광 정책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조금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한 45% 차지한 부산 연안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면은요. 아무래도 해운대구에 대한 소비가 가장 많았고요. 한 2천억 정도가 해운대구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는 부산 연안 전체 중에서도 이들 모든 시군 중에서도 한 63%가 해운대구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났고요.
해운대구의 외국인 관광객 소비는 숙박업종이 한 54%로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특히 실제로 해운대구가 아무래도 이런 숙박시설이 가장 많이 분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이 데이터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특징적이었던 거는 중구와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소매 유통 업종의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갈치 시장도 있고 롯데백화점도 있고 비프광장, 롯데아울렛 등 상업시설이 대규모로 분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소매 유통 업종에 좀 집중되어 있는 것을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 해양관광과 관련한 좀 정책을 개발하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체계를 만들 수 있게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